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저는 스스로가 참 괜찮은 아내이자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꽤 자랑거리였던 모양이었죠. 시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꼭 제 직장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땡땡 다녀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든데 성실하기가 얼마나 성실한지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그 시절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혼 1년도 안 되어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었어요. 그때가 참 묘했죠. 회사에서 제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시기였어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기쁨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필 지금이었어요. 저도 참 모순된 사람이죠. 시댁에서는 손주 타령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닌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 기쁨보다 부담이 앞섰던 거예요. 유사한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위로를 건넸지만 한숨과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남편은 괜찮아.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많잖아. 라고 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일을 덜 했더라면 하는 자책이 가슴 한켠을 차지했고 그 감정은 회사 생활 속에서 점점 골마갔죠. 근무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야근, 주말에도 쏟아지는 보고서와 회의 자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좋았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침 시댁에선 여전히 손주 이야기가 이어졌죠. 우리도 이제 애 울음소리 좀 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칼끝처럼 가슴에 닿았어요. 저는 이미 지쳐 있었고 그 말이 부담처럼 쌓였습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나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자리는 아무나 못 잡는 거야.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제 자신까지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조금은 청개구리 심보도 있었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돈을 잘 버니까 난 조금씩만 해도 되잖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나와서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 하나를 열었고 그 옆에 코인 세탁소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저는 오랜만에 휴식 안에 휴식을 취하게 되죠. 퇴사한 소식을 알린 날 저는 홀가분함보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은 축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 서운함을 넘어 괘씸함이구나. 저는 그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퇴직금을 제 뜻대로 쓰겠다고 한 것, 그리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한치도 굽히지 않은 제 고집이 그들의 마음을 긁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아이고 손주 봐야지, 손주 봐야지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남편은 툭하면 아휴 힘들어 죽겠다. 당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돈 버느라 죽겠어. 너무 피곤해. 라며 불만을 흘렸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집에 들어간 돈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돈이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런데도 남편 명의로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샘솟던 화수분처럼 돈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샘이 마른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건 아쉬움이 아니라 분명한 원망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그 칭찬은 아주 쉽게 비난으로 뒤집히더군요.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시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와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죠. 아니 그렇게 자주 친정 부모랑 붙어 있으면 그분들이 자주 아들 집에 오는 거 아니야? 아들이 불편하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친정 부모랑 같이 일한다고? 그건 네가 너무 경솔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뒤이어 남편도 거들더군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 그분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요즘 보니까 너 책 보면서 쉬는 시간 많던데.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눈앞에 돈이 보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야. 원래 그래.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내 부모를 돈 앞에서 달라질 사람 취급하다니. 그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뭘 해왔는데, 시댁 경조사 챙긴 일, 명절 때 친정은 대충 넘어가고, 시댁에만 온 힘을 쏟아 부은 일, 그런 건 싹 잊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순간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부모님을 의심하는 거야? 나한테 원망을 쏟아내는 만큼 나도 지금 당신 모습에 실망하고 있어. 가장이면 권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책임을 좀 져봐.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게 무슨 가장이야? 말이 오갈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버릇이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너 지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했죠. 그날 우리 셋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만 주고받았고 결국 그날 이후로 남편과도 시어머니와도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지내고 있는 와중에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하겠다며 들이밀었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은 눈에 띄게 저에게서 동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처음처럼 저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모든 칭찬과 미소, 심지어 밥상이 가장 좋은 반찬마저 동서 앞으로만 향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아니 좁다 못해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드라마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그 동서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제 지인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바로 그 사람. 회의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심지어 회사 카페에서도 이야기가 오르내리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땡땡. 저는 그저 먼 얘기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그 김땡땡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혹시 김땡땡씨 맞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아, 이 사람이 내가 과거를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 지인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소문이 좀 많긴 한데 어느 정도 오해도 있는 것 같아. 억울한 면도 있다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흘려보냈죠. 하지만 이렇게 동서로 마주하게 될 줄이야. 그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동서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약점이 내 손에 있는데 설마 그런 건 없겠지? 이런 약점 쥐고 있는 게 좀 치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우위를 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암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는 동서의 과거를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지나간 일 끄집어내 봤자 뭐 하나 싶었거든요. 괜히 말 꺼냈다가 집안 분위기만 싸늘해질 게 뻔했고 무엇보다 시동생의 동서를 정말 애지중지했으니까요. 거기다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예전에 지인이 했던 말이
완전히 허튼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시어머니의 최애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기업에 결정적으로 얼굴이 한 미모하거든요. 시어머니 동서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이돌 시켜야 한다며 본인의 노래를 잘 부르니 아이는 트로트 신동으로 키우겠다고 뭐 그런 터무니없는 오지랖을 부리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애정이 동서 쪽으로 기울수록 저는 그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일이 있을 때마다 툭툭 던지는 말, 날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대우.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은근한 비교질이 시작됐습니다. 아유,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그런 건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아유, 반지 없으면 그냥 아가씨다. 어? 아가씨야. 학교는 첫째 네가 더 좋은 곳 나왔지? 그런데 그런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 지금 편의점하고 세탁소 하는데. 얘 둘째야. 너 지방대지? 네가 승자다. 네가 승자야. 저는 그냥 뇌뇌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슬쩍 깎아내리던 그 버릇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영향이 동서에게까지 번지더군요.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때 제가 이름을 부르며 혹시 김땡땡씨죠?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 화들짝 놀라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쩐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젠 무서울 게 없다는 듯 마치 왕관이라도 쓴 사람처럼 굴었어요. 어머니 사랑 독차지해서 미안하긴 한데 원래 제가 좀 사랑을 독차지하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뻔뻔한 표정.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싶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조금 동서에게 잘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결혼 초반에 자리 잡느라 정신없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반찬을 해다 줬었죠. 형님으로서의 도리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이건 짜네요? 저건 싱거워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네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는 형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말이죠.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었죠.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냥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일이었으니 부부끼리 알아서 정리하겠거니 했죠. 가족이지만 그래도 제가 관여하는 건 주제 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대단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군요. 동서가 승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진과 동시에 외국 주재원 발령까지 받았다더군요.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축하 파티 열어줘야 해. 근데 장소는 너희 집이 좋겠다. 네? 저희 집이요? 갑자기요? 아니 왜? 싫으니? 형님이 돼서 그런 아량도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집인데 왜? 내가 네 허락을 받아야 해? 잘난 우리 며느리 파티해줘야지. 준비 단단히 해라.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둘째가 정말 능력 있는 여자다. 그럼요. 아주 능력 있는 여자였죠.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승진과 동시에 주재원 발령이라면 대부분 승진이 발령 조건일 때잖아요. 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 집에서 파티를? 뭐가 이쁘다고. 그리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얼굴 보기 좀 그런데 저는 파티 준비해 주기로 합니다. 시어머니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해줘야 한다고. 만일 제가 안 해주면 자기가 해줄 거라고. 그리고 제가 축하 파티를 안 해주면 다들 다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아휴, 그래요. 처음엔 모른 척 했지만
가족으로서, 그래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첫째 며느리로서 기강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요. 주말 당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잘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운동을 나갔고 시댁 식구들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받아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이왕 받아 먹는 거 뻔뻔하게 받아 먹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도 오신다고 하셔서요.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뭐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제가 돈이라도 좀 보낼까요? 하지 말고 사와서 세팅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집안일이. 예전에 회사 다니던 때가 상상이 안 되네. 잘 차려줘요. 제가 수고비는 제대로 줄게요. 이게 미쳤구나 싶었어요.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럴 수 있구나.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와? 그때까지만 해도 망설였었는데 결국 저는 동서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합니다. 칼라로,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아름답게, 시선을 확 끌게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 되었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어요. 먼저 도착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게 뭐냐고 놀랐고 저는 웃으면서 뭐긴 뭐냐고, 네 재수씨지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후 다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시동생, 동서 부모님. 차례대로 들어온 그들은 제가 전시해 놓은 그 무언가를 보고 다들 뒤로 자빠지게 되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바로 동서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냥 동서의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었죠. 형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냐고요? 동서 사진 앞에 성큼성큼 다가가서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얼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이란 놈이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당신 뭐야?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이거 지금 명예훼손이야. 어? 어른들 다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지금 나한테 손댄 거야? 네 동생 구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둘째야, 이게 뭐니? 어?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사돈 이게 뭡니까? 아들아, 이거 뭐야? 어? 엄마 지금 넘어간다. 이게 뭐냐고? 뭐긴 뭐예요, 어머니. 동서 바람핀 증거지. 동서,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닌 짬밥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지인들이 있는데, 저기, 서방님, 아셨던 거 아니에요? 동서 결혼 전에? 아니, 형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모르셨어요? 동서 부모님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나중에 동서한테 들으시고요. 동서, 또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주재원 같이 발령 났더라. 서방님은 안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남자도 이번에 주재원 발령 같이 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동서, 어때? 제대로 차려달라고 해서 준비해 봤는데 마음에 들어? 그날 저는 모든 식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걸 꼭 그때 터뜨렸어야 했냐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러더라고요. 그만해요. 지금 뭐예요? 아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형수님한테 왜 뭐라는 거예요? 에? 안 그래도 이상했었는데, 아 역시 그랬었구나. 역시 낌새가 이상했었는데 역시나 이랬었어. 내가 같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결국엔 그러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저 일로 시동생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저 축하 파티가 시발점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복수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다들 너무 뻔뻔하니까 폭탄 하나 투하를 해준 건데 그 여파는 실로 크긴 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사진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 달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너 같은 애가 명예가 있니? 그리고 사진 출처? 이런 건 원래 당사자들만 모르는 거란다. 네가 예전에 그 과장이랑 그러고 그랬던 거 다 소문 났던 것처럼 니들만 모른다고. 소문 다 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억울해하지 마. 너만 이혼한 거 아니니까. 나도 이혼했잖아. 바람도 안 핀 나도 이혼했는데 네가 억울하면 내가 좀 그렇지? 안 그러니? 너는 그 상간녀 소송이나 집중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걸? 그리고 이제 회사는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능력 좋은 동서야. 이번에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게 사진을 보내며 시동생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잘난 척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뭐 잘 어울린다느니 돈을 준다느니 이런 소리 하니까 저도 확 뒤집혀 버린 거죠. 그렇게 제 결혼도 끝났고 시댁도 완전 파탄 지경이 되어 버렸고 시동생은 당시에 식구들이 그 비밀을 폭로해버린 저를 탓했다라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와는 연락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동선 회사에서 잘렸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 중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심하게 왔다 하더군요. 그런 소식도 시동생이 전해주긴 했어요. 암튼 그 누구에게도 이득 하나 없었던 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득이긴 하네요. 무시 안 당해도 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더 이상 비교질 안 당해도 되니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폭로를 해서 자신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아줌마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건드리래요? 안 건드렸으면 나한테 축하 파티 안 시켰으면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그냥 당신 아들하고만 조용히 이혼했을 텐데 건드린 아줌마가 잘못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